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몇몇 의원분들과도 그렇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거 지방선거는 포기한 정당이야? 뭐 이런 걱정들이 제일 많았죠. 장동혁 대표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하는 행동이, 표명한 입장이 그와 상반된다면 국민들은 그건 말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원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런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에서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거 지방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 당이 이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K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보셨다시피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오세훈 시장이.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른바 절연, 이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그건 보셨죠, 저 내용. 네. 제가 2018년도 제가 재선할 때 네. 그때 우리 대구 경북 빼고 전국이 다 졌습니다. 그랬죠. 다 졌다고요. 그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인데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바로 1년 후에 선거였습니다. 선거였는데 그때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는 9개 이긴다 그랬습니다. 9개 이긴다고. 근데 물론 지금 오세훈 시장인들 진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이대로 가면 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기고 싶다. 이기려면은 네.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진다고 생각하고 지는 얘기만 하냐. 이 상황 진단이 잘못돼. 상황 진단은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상황 진단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 대표가 예.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지금 제가 그동안 나왔던 진보 보수 사설들을 다 읽어줬어요. 지금 여기서 장 대표가 2월 20일 했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지방선거를 포기한 거다. 이게 보수가 이제 패망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들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진보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무슨 장동혁 대표나 우리 당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있거나 다른 뭔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민심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이 연휴 과정에서 나왔던 MBC 여론조사와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어떤 여론조사가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는 네, 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53%가 맞아요. 무죄라고 했다. 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을 품고 가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71%가 우리 지지층들의 71%가 그렇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이 지지층들 다수의 의견을 그럼 무시하고 갈 거냐. 그래서 내가 절연이란 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 당대표의 언어로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국민들이나 그리고 많은 우리 언론들이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저거는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민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6%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밖에 안 나와요. 네. 절반의 지지자, 그러니까 23%의 지지자 중에 53%가 지지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면 1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12.2%를 보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선거를 전망할 거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 보고 당신들은 우리 찍지마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분들도 그러나 이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이분들에 맞는 노선으로 가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중도에 있거나 정말 우리 당이 하는 걸 보면서 나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으로 살아왔는데 도저히 지금 못하겠다라고 해서 무당층으로 빠져나간 게 우리 지지자보다 더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올 거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그 사람들을 우리 지지층으로 다시 끌어와야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고 그러려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의 아주 강성 지지자들을 놓고 하는 당의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니 이 강성 지지자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갈 수가 있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럼 장 대표가 어제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을 껴안아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를 제시했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 지지층도요 71%라고 하지만은 전 국민의 23%의 지지를 받는 그 속에 71%예요. 예, 그리고 MBC가 묘하게 물었어요. 만약에 윤 어게인의 노선을 계속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렇게 물었으면 달랐을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함께 포용하고 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동의한다고 그래야죠. 그 사람들 그러면 당신들 우리 찍지 마. 제가 볼 때 MBC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71%의 우리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71%가 찬성이라는 걸 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보면서 이 노선을 가도록 했는지는 나는 MBC의 숨은 뜻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때 네. 이기는 쪽으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지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었다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거, 뭐 탄핵, 개헌 뭐 이런 거, 저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당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딱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예. 그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권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본인을 지지하는 윤호개인 세력들 실제로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했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면서 그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내란 정당임을 선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가면은 정말 중도 확장이고 뭐고 다 안 돼서 지방선거가 필패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그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세게 제어를 하는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저 친한파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 권 의원님 소속돼 있는 미래와 연대 의원님들도 지적과 비판 기자회견은 거의 매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저희가 정무위의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전체 그 정무위의 위원장님이 이제 국민의힘의 윤한홍 위원장이신데 예. 10시 반에 의총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총이고 경론이 벌어질 거고 당의 운명이 걸린 거다 그래서 꼭 가야 된다 그래갖고요. 네. 정회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그 국무위원들 다 와 있는데 다 그냥 2시까지 정회시키고 갔다 오셨는데 표정들이 다 그냥 무슨 맹탕이다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실망한 표정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정작 그 당의 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하고 뭐 행정 통합이라든지 뭐 당명 개정하는 거 저 지선율을 연기했다라고 이미 발표했는데 그거 관련된 것만 잔뜩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절대로 지금 체제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럼 바꿔내야 될 당 안에서의 그 추동력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장동혁 그 체제는 지금 현재 그 윤호개인 세력 가지고 지방선거 치르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뭐 새로운 정말 당 안에서의 그런 뭐 아주 획기적인 그런 네. 반란이나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동혁 체제가 바뀌지 않은 이상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지 않은 이상에는
이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권현님을 칭하는 건 아닙니다. 권현님 방송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시니까. 근데 어제 의총에서도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은 그걸 쭉 가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 얘기로는 뒤에서만 욕을 하고 앞에서는 비판을 안 한다. 장동혁 대표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TK 지역의 의원들도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가면은 우리 선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대표께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좀 하자. 근데 얘기하는 거는 또 나서는 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저더러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8년 하고 그리고 지역구도 안정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나서서 때로는 한동훈 지지자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저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극우파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러냐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구시장을 8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내일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시장 8년 한 내가 당이 옳은 길로 가지 않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래서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나는 우리 당 역사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을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들께 오늘 우리 대안과 미래에서 이걸 어떤 방향이든지 윤핵인과 절연하는 방향이든 윤핵인과 절연하지 않는 방향이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결론이라도 내려주자. 어떻게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은 필리버스터 기간이니까 의총을 소집하기 어려우니까 의총 필리버스터 기간이 끝나면은 이 논의를 하고 하는 의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력이 잘 안 생기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지층들 다수의 의견이라는 걸 무기로 삼거든요. 여론조사 이런 거죠. 이거. 근데 이 여론조사는 이걸 가지고 윤호개인을 계속 품고 가라. 이 조사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저 보세요. 국민의힘 운영에서 강경 지지 세력을 포괄하는 게 필요하냐. 그러면 저기서 필요하다고 가죠. 그러나 물어봐야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윤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얘기하는 윤어게인 세력들 이 세력들하고 우리는 같이 못 가겠다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강경한 이 보수 있죠. 이 사람들하고 끊어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 이 바로 전한길 씨, 고성국 씨 같은 사람들 논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끊어줘야죠. 그래야 상식적인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가까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도저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계에서는 오세훈 시장마저도 이거 경선을 통해서 이거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봅니다. 이 얘기 듣고 김구희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 지도부 노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곱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뭐 몇몇 의원들은 출마하겠다는 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이 원하면 뭐 하겠다고 며칠 전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 아닌가 싶고 이런 식의 당원 구조 하에서는 경선을 붙여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꼭 서울시장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뉴페이스를 가능한 많이 저희는 영입을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은 저희 당의 뭐 일반론적인 입장이고. 신동호 의원께서도 서울시장 고민하고 계시나요? 당이 지금 어렵고 저는 국가가 어렵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역시 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이 요구한다면 나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당이 요구한다고가 아니고 음. 뭐 필요하다면 예. 이 정도가 더 적절하겠죠. 아. 일단 박정환 의원의 얘기는 이제 당권파에서 오세훈 시장마저도 후보 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권영진 의원님이 진짜 피를 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당내의 이게 무기력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이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에 그나마 이길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결집시켜서 동력화 만들 수 있는 이런 지금 힘들이 모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과 미래 같은 정말 개혁파 의원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동력이 모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마저도 날아갈지 몰라라고 하는 보이지 불안감? 않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박형진 부산시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없겠죠.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우리 현역 시장도 광역단체장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현역 광역단체장의 위기에서 출발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될 한판 싸움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도부가 공천이라는 목줄이 딱 틀어지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안정감이 있고 가장 그래도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시장마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횡행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서서 장동혁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정면 승부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뿔뿔이 흩어져서 약간의 좀 질이 멸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유일하게 대안과 미래의 개혁파 의원님들만 목소리를 모아서 하고 있고 저는 좋은 그 제안을 하셨다고 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열띤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하자. 예. 의총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장이에요. 거기서 무슨 지난 연말에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만 결정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서 끝장 토론하고 모든 107명이 다 참석해서 비밀투표해서 장동영의 2월 22일 윤석열 호위무사 선언 발언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면 전당원 투표라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한편은 저는 그런 좀 자괴감도 들어요. 좀 비슷한 우리가 기시감을 갖는 사건이 있었죠. 2024년인가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구청장 선거지만 우리 수도권의 민심을 축약해서 보여준 건데 물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수였고 당시 김태호라고 하는 파면됐던 사람 그 유죄 판결돼서 그만뒀던 사람을 다시 복권시켜서 했던 무리하게 출마시켰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우리 당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당에 동력이 그나마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저는 그래서 아니 그때는 또 이게 아이러니컬한데 제 생각에 그때는 오히려 용산에 아마 대통령의 무슨 오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구심점이나 그런 영향력이나 깃발을 든 누군가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오로지 대안과 미래 한 20명분만 모여서 그냥 계속 논의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반드시 저는 송원석 대표가 받아서 비밀투표 붙여서 당론을 정하시기 바라고 전당원 투표 붙여서 우리 장동혁 대표 전당원 투표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 붙여서 2월 20일 장동혁 대표의 그 호윤 선언, 저는 호윤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호위무사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 호윤 선언이 국민 우리 당원들이 찬성한지 반대한지 붙여서 반대하는 거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두 분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구구절절에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상적인 당내 민주주의의 그런 절차들이 작동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소수 의견들을 좀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많은 막강한 권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막강한 권한들과 또 그런 그 윤호개인을 표방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 그리고 실제로 그 107명의 의원 중에서 그래도 장동혁 그 대표를 편드는 의원들이 숫자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 당원들도 그런 이제 강성 당원들 포함해서 그런 당원들이 더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몰아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미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선고한 다음에 당연히 다들 저런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당을 절단내는 그런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윤호개인 정당을 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는 한 말들이 하나하나가 뭔가 좀 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 자꾸 뉴페이스 뭐 개혁공천 이런 얘기하거든요.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이것이 저는 함의하는 내용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예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전국에 있는 현직 그 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을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구 강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오히려. 왜냐하면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성국 그 씨가 좌표 찍으면 그대로 된다. 배원진 씨 징계권도 그렇고 오세훈 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흐름도 좀 있고. 그래서 또 고성국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구 정당에 우당인 구구 정당들에게 30석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번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가 지형상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 텃밭인 곳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에서의 현직 단체장들을 대폭 물갈이함으로 인해서 장동 체제를 오히려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딱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 아까 신동욱 최고위원이 전제 조건을 당이 필요하다면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원론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상황을 좀 관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출마하는 순간에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건가? 그 측면에서 보면은 현실성이 크게 높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결론적으로 전망하자면 지방선거 이전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당의 어떤 변화를 추진하자라는 게 이른바 국민의힘의 지금 TK, PK 이 이제 주류죠. 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몇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 1주년 때도 당내에서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또 안 했어요. 급기야 이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그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라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거는 아주 선명하게 윤호개인 정당을 선언한 거고 윤호개인 정당으로 결집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당내 다수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고 그 여론조사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기 나름의 여론조사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 같은 거를 반박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거는 서로 토론을 통해서 조정 가능한 인식이나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서로 다른 평행선 위에 서 있는 거여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데 상황이 이 정도면 이대로 지방선거 참패를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론을 결정하고 또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불신임을 하거나 이런 일종의 그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려하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만 있을 뿐이지 장동혁 사퇴를 얘기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단식 이후에 당내에서 불신임 얘기가 나오고 중진들도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재심을 묻자 대신에 그걸 요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을 걸어라. 아무도 안 걸었어요. 이 당에서 그 장동혁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해봐야 결국 결말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저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가는 건데 그 믿는 구석이 저는 윤호개인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결집돼 있어요. 그리고 결집돼 있고 그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난 전당대회 결과가 그겁니다. 그에 반해서 좀 합리적이고 이 중도 확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전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걸지 않거나
근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투표장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또 이게 당이 확장을 뭐 하든 못하든 중요한 건 당권이고 이 당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데 올인하겠다. 이게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윤호개인 세력의 집단적 의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20일 날 그런 선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선거 앞둔 당대표가 그렇게 거꾸로 축소지향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건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계산, 다른 전략을 저는 갖고 있다. 이거는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불가능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